매년 7월이 되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세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 개정안이 최종 어떻게 결정될지는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7월 25일 발표됐으며 이후 곧바로 8월 8일 공급대책도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 중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로 5단계 구간인데 이 중 최고세율 50%를 폐지합니다. 아울러 최저세율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상속은 사람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지만 증여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것이기에 증여 계획이 있다면 최종 개정 여부를 확인한 후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행 상속세는 유상과세형으로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더해 일단 과세를 하고 이를 상속인이 나눠서 내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적공제가 중요한데 기초공제 2억 플러스 자녀 1인당 5천만 원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보통 자녀가 1에서 2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자녀가 1명이라도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5억 원을 더하면 총 7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입니다. 자녀 1명 그리고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을 경우 최소 12억 공제가 가능하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상생임대주택이란 특정 주택을 취득한 이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후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5%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이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때 조정 대상 지역 비과세 2년 거주 및 고가주택 비과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추후 상생임대차 계약이 모두 종료되고 관련 비과세 신청서를 별도 제출해야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 외 세법 개정안에는 다른 내용도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8월 8일 발표된 공급대책 중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강조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5가지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8월 공급대책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까요? 도심 내 신규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을 신속 추진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최대 3년이라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향후 2년간 공공 신축 매입으로 11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특히 서울은 무제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공급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려 최소한 도심 내 전월세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주택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이 최소 10년이고 2호 이상 등록해야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가능한데 이를 6년으로 줄이고 1호 이상만 등록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가능한 6년 단기 임대를 도입합니다. 이번 8월 공급 대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것 중 하나는 서울 신규 택지 발표입니다. 그린벨트까지 일부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서울시는 발표일 직후인 9일 서울 그린벨트 지역 대부분을 토지거래허 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듯 7월 세법 개정안과 8월 공급대책은 가까운 시일에 동시에 나옴으로써 해당 내용이 시장 그리고 수요자와 매도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폐지 추진도 중요하지만 최저세율 과표 증가에 따른 사전 증여 전략 활용, 조정 지역 물건도 거주하지 않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 여기에 공급 대책을 통한 추가 신규 택지는 어디가 될지 살펴보고 그 이후 사람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